43번 보겠습니다. 페로망가니즈, 페로실리콘으로 탈산시켜서 산소를 없앤다는 얘기죠. 상부에 작은 수축관과 소수의 기포가 존재하고 탄수화물량이 0.15에서 0.3% 정도인 강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강괴를 만들 때 여기에 기포가 이렇게 생기죠. 일반적으로 그냥 응고를 시키면 바깥쪽에 이 림드층에 기포가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얘를 림드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결함으로 발생하게 되고 가장 값싼 강괴가 됩니다. 얘를 없애기 위해서 강력한 탈산제를 넣죠. 그러면 이 기포들이 다 위로 빨리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수축공을 만듭니다. 여기는 빈 공간이 돼요. 그래서 밀링으로 여기를 이렇게 없애면 이쪽은 산소가 거의 없는, 기포가 거의 없는 킬드강이 만들어지죠. 기포를 모두 죽였다라고 해서 킬드강이고 매우 품질이 좋은 강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수율, 얻어내는 비율이 현저히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얘 둘을 어느 정도 보완한 것이 바로 세미킬드강이죠. 수축관은 조그맣게 만들고 기포는 살짝 있게 하는 림드강과 킬드강의 중간 정도 되는 성격을 가진 강괴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0번 보겠습니다. 초경합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탄화텅스텐 분말에 코발트 분말을 890도에서 가열 소결시킨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탄화텅스텐 분말하고 코발트 분말하고 섞어가지고 그냥 소결시키면, 소결이란 얘기는 굽는다는 얘기죠. 불에 구우면 어떤 형태도 가지지 않는 그냥 분말이 이렇게 서로 엉겨붙게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초경합금은 소결시키기 전에 가압 성형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에 소결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공구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2번 초경합금은 내마모성이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맞죠? 3번 인성과 내충격성 등을 요구하는 곳에는 부적합하다. 초경합금의 가장 큰 단점이죠. 취성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지기가 쉽죠. 4번 전단, 인발, 압출 등의 금형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보통 바이트 팁이나 단단함을 요구하는 금형에 사용되기도 하죠. 정답은 1번입니다. 52번 보겠습니다. 회전수 600rpm에 베어링 하중 18kN의 베어링 하중을 받는 레이디얼 저널 베어링의 지름은 약 몇 밀리미터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때 베어링 압력을 주어줬고요. 폭과 지름의 비율을 주어줬죠. 지금 저널 베어링이라고 하면 이 판 안쪽에 이렇게 채워지는 이 곡면을 맞닥뜨리고 있는 저널 베어링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널 베어링은 투영 면적이라고 해서 실제는 이 곡면에 하중이 작용하지만 곡면의 하중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투영 면적이라고 하는 이 단면적을 계산을 하죠. 그래서 저널 베어링은 이 투영 면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어링의 압력을 시그마라고 한다면 A분의 P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단면적이 여기 지름값, 스몰 d 값, 그리고 여기는 L, 길이 값이죠. dL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 하중값 P고요. 근데 지금 보면 폭과 지름의 B가 2로 나타나 있죠. 결국에는 L은 2 곱하기 D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D 곱하기 L은 2D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위에 P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결국에 정리해보면 시그마는 2D 제곱분의 P죠. 얘를 D제곱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D제곱은 2 시그마분의 P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시그마는 1이었죠. 그래서 2 곱하기 1이고요. 하중은 얼마였나요? 베어링 하중이 18kN이래요. 뉴턴 단위로 맞춰주려면 18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D제곱이 결국에는 9000이네요. 그래서 D는 루트 9000이 되겠죠. 얘를 계산해보면 약
94.87 가장 가까운 값인 4번이 정답입니다. 56번 보겠습니다. V벨트의 회전 속도가 30m/s이고요. 벨트의 단위 길이당 질량이 0.15kg/m, 긴장 측의 장력이 196N일 때 벨트의 회전력, 유효장력을 물어봤죠. 유효장력. 그런데 지금 보면 V벨트의 회전 속도가 10m/s 이상이죠. 그렇게 되면 원심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원심력이 작용하게 되면 부가장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장력이 나타나게 되죠. 이 부가장력은 단위 길이당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죠. 여기 보면 단위 길이당 질량이 0.15니까 0.15 곱하기 V가 회전 속도죠. 30의 제곱입니다. 얘를 계산해보면 135N이 부가장력으로 걸리는 것이고요. 회전 속도가 10m/s 이상일 때 장력비 2μ세타는 긴장 측 장력 빼기 부가장력, 그리고 이완 측 장력 빼기 부가장력, 이거죠. 얘를 하나씩 대입해 보겠습니다. 벨트의 장력비는 여기 나와 있죠. 벨트의 장력비는 4라고 했고요. 그래서 4는 이완 측 장력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고, 부가장력은 좀 전에 구했죠. 여기 있죠. 그리고 긴장 측 장력은 친절하게도 여기 나와 있네요. 196이고요. 부가장력은 아까 계산된 값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TS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150.25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완 측 장력은 150.25죠. 여기에 이제 유효장력을 알고 싶은 거죠. 결국엔 유효장력을 문제에서 물어봤으니까 유효장력 P2는 긴장 측 장력 빼기 이완 측 장력이죠. 긴장 측 장력은 문제에서 나와 있는 196이었고요. 이완 측 장력은 아까 계산한 150.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45.75가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57번 보겠습니다. 재료의 기준 강도, 인장 강도가 400N/제곱밀리미터이고 허용 응력이 100N/제곱밀리미터일 때 안전율을 물어봤습니다. 안전율 S는 허용 응력분의 인장 강도죠. 그래서 분모가 허용 응력 100이죠. 그리고 위에가 기준 강도, 인장 강도인 400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같죠?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4가 나오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58번 보겠습니다. 150rpm으로 5kW의 동력을 전달하는 중실축이라고 하면 속이 차 있는 축이죠. 지름은 약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했죠. 축의 지름 설계죠. 근데 지금 보면 동력이 rpm만 되어 있으니까 비틀림만을 받는 축이죠. 비틀림만을 받는 축, 그리고 전달 능력이 주어져 있죠. 비틀림 모멘트를 받는 축지름의 설계 공식 스몰 d는 세제곱근의 타우 전달 능력분의 5.1t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축은 굽힘 모멘트를 받을 수 있고 비틀림 모멘트를 받을 수 있죠. 그거에 따라서 공식이 각각 다른데 문제에서는 비틀림만을 받는 축을 고려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토크 값을 알아야 되는데요. 토크를 안 주어주고 동력을 주어줬죠. 그래서 우리가 동력과 토크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식, 변환 공식을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동력은 나라마다 쓰는 단위가 달라서 두 개가 있죠. 킬로와트를 쓰는 나라가 있고 PS, 마력을 쓰는 나라가 있죠. 그거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지는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킬로와트의 동력을 썼으니까 이 공식을 써야겠죠. 첫 번째 공식이요. 그래서 토크는 974000 곱하기 n이 회전수입니다. 150rpm. 그리고 위에는 킬로와트를 그대로 쓰니까 앞에 5만 썼죠. 그리고 단위는 킬로그램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얘를 계산해 보면 32,466.67 이렇게 나오죠. 근데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단위니까 뉴턴 단위로 바꾸려면 9.8을 곱해줘야겠죠.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단위는 뉴턴 곱하기 밀리미터가 됩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1kg은 9.8 뉴턴이니까요. 그래서 단위 환산을 해준 겁니다. 이 값이 여기 들어가야겠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다 능력은 19.6이죠. 단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죠. 여기도 뉴턴하고 밀리미터의 단위죠. 그래서 그냥 써도 단위 환산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5.1 곱하기 318.173.366 얘를 계산해 주면 되죠. 계산기로요. 그러면 약 43.68 정도가 나오고요.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최소 43.68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근사값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0번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나사에서 나사가 저절로 풀리지 않고 체결되어 있는 상태를 나사의 자립 상태라고 합니다. 이 자립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사각 나사의 효율이 있죠. 기본적으로 체결되어 있는 나사가 자립 상태를 유지하려면 마찰각 로우가 리드각 알파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사 효율 에타라고 하죠. 나사 효율이 0.5라고 하면 50%도요.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